미국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전쟁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9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을 직접 공습했고 이란은 150여 발 이상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수십 년간 대리 세력으로 그림자 전쟁을 이어오던 두 나라가 마침내 직접 충돌하며 전쟁이 터진 거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빠르게 늘리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적 지원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8일 뒤 아주 중요한 팁을 얻게 됩니다. 이란이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핵시설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이란 본토를 침투해서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때리고 돌아오는데도 전혀 방공망이 작동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공중전을 벌이거나 공습을 할 때 큰 위험 부담이 없겠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건 2025년 하반기. 헤즈볼라와 후티 등 친이란 세력의 잦은 홍해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우회 항로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국제 공급망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바짝 오르게 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소위 참수작전을 통해서 체포해왔고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석유 이익도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작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아마 작동했던 것 같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작돼서 올 1월 초까지 이어졌던 이란 내 시위에서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총을 그러니까 정통성 면에서 완전히 바닥에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이란이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것도 거의 바닥에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이어진 미국, 이란 3차 핵 협상. 미국은 이란 측에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농축 우라늄을 전량 국외로 옮기라며 모든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걸 요구했지만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 최종 핵 협상 결렬을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격 이란 공격을 결정한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를 비롯해 미국 외교 공관, 에너지 시설,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GCC 국가라고 부르는 산유 왕정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의 이제 상징처럼 만들어왔던 국가의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비록 사막에서 시작한 베두인들의 국가지만 여기에 자본과 금융을 모아놓고 또 관광 허브도 만들고 그게 두바이의 신화 이런 게 다 쌓여 있는 나라인데 이란이 만약에 판을 흔들어 버리면 이게 두바이의 신화도 하루에 날아갈 수가 있고 카타르 도하의 마천루도 텅텅 빌 수가 있고 석유 또는 가스의 판매로가 차단되면서 국가 재정도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